안녕하세요. 동산형의 부동산 스캔. 오늘 어디로 갈까요? 김동산형이 가는 곳 저희가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오늘은 어디 가서 헤매고 오셨나요? 지난주가 아니지 1분 전에 30초 전에 얘기한 거를 예. 한 이유가 요것 때문에 한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이게 이거 한번 찍잖아요. 그 우리가 하루 종일 매일매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이걸 찍는 줄 아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난 못해. 왜 이렇게 바쁘냐? 그래서 하루 가서 찍는데 반나절인데 반나절도 안 걸리지. 근데 본인 사실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준비하는 거는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마 이거는 조회수가 70회 나온다고 내가. 왜냐? 누가 관심 있겠어? 거기도 관심이 없을까봐? 이걸 좀 파워풀하게 제목을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낚여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AI하고 연결시킨 거잖아. 그렇군요. 우선 덕이동. 네네네. 우선 덕이동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하면. 아니, 경매 같은 경우는 물건을 보고 지역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게 맞죠. 우선은 파주 신도시가 있고, 네. 여기 밑에 일산 신도시가 있어서, 네네. 두 개의 대형 신도시 샌드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개발 압력이 밀고 들어오는 동네예요, 덕이동이. 그래서 개발이 많이 된 동네고, 그리고 탄현역이 급행역인데 경인중앙선. 그동안은 뭐라고 과거에 번창했던 지역이 요즘은 좀 그냥. 아니야, 과거에도 별로였던 거고. 하여튼 경인중앙선이 좋은 노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SBS 한때 날렸는데요. 근데 이게 어쨌든 대곡역이 네. 주가도 떨어졌지만 GTS 개통됐고 3호선, 경인중앙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서해선지 서부선인지 하여튼 이름도 어려워갖고 하여튼 여기서 올라가갖고 경인중앙선 이 대곡역까지 가니까 그러면 9호선 타기도 이제 편해져. 그래서 탄현역이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교통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세 가지구나. 덕이동이라는 도시는 파주하고 일산 신도시 가운데 샌드위치에 껴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항상 들어온다. 탄현역이 그동안은 조금 그닥인 노선이었는데 주변 개발 교통이 연결되면서 교통이 좋아진다. 그리고 또 하나 살짝 얘기하면 이 대곡역 세권 조만간 토지 보상 들어간대요. 여기 한 60만 평. 27년 경에. 이제 드디어 움직이는 거야? 하여튼 이제 정부에서 집 지으라고 하니까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집 지을 목적이 아니지 않나요? 저기 상업지역 그쪽. 상업과 뭐 주거랑 같이 가긴 하지만. 여기 개발해서 토지 보상 받으면 이제 토지 수요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덕이동에 아파트 대형 단지도 있긴 하지만 덕이동은 내가 땅 보러 간 거예요. 아까 AI랑 연결시켜서 정확히 공장 부지 보러 간 겁니다. 가깝고 좋네요, 공장 부지 주고는. 위치 되게 좋아요. 근데 일산 사람들이 이 공장 지역을 냅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기본 베이스고, 그리고 이제 경매하시는 분은 무슨 물건 보고 있다고 딱 알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잘하면 맹지예요. 3주 동안 조사했는데, 큰일 나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우선은 그래서 지역 분석만 할 거고 물건의 상세 내역은 내가 여기서 안 풀지. 강의 때 풀지. 그래서 근데 오늘 강의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강의 신청. 오늘 사람 많이 왔던데요? 항상 많죠.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지금 인원수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줄인 거예요. 크게 덕이동을 상징할 수 있는 공간은 딱 세 군데예요. 우선은 오른쪽 위에 있는 가구단지, 노데오 거리, 패션 거리, 그 다음에 성제공당이 이 덕이동의 어떤 상징적인 앵커라고 하기는 힘들겠지만 상징적인 지역이고, 가구단지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최대의 가구단지였는데요. 이케아하고 온라인 때문에 다 박살난 거지 뭐. 그래서 현재는 쇠락기죠. 지금도 가구가 있긴 하지만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쇠퇴한 상태인 거고. 그리고 가구단지 아래쪽에 노데오 거리 있잖아요. 네. 저기도 핫플레이스였는데 과거에 최근에는 몰락했지. 패션, 노데오 상권은 온라인 상권 때문에 박살났고, 특히나 저기는 파주에 신세계 아울렛, 롯데 아울렛 때문에 더 박살났어요. 거의 옷가게가 있긴 하지만 을씨년스럽더라고. 을씨년스럽더라. 을씨년스럽다. 맞아요. 그래서 가구단지하고 노데오 거리는
고양시장이 어떻게든지 뭘 해야 돼. 노대어거리 지명 자체가 언제적 얘기야? 저게 그러니까 90년대야, 90년대. 그러니까 덕이동 노대어거리. 그러니까 아직도 간판은 저기 써 있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는 빨리 뭐 하는지 모르겠어. 좀 지원책을 해줘야 돼. 고양시청에서. 근데 저기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좌측에가 보면 성재공단이라고 있어요. 공단이 있네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단인 거고 소규모 공장과 창고가 50여 개 있고 꽤 위치 좋습니다. 왜 여기가 좋냐면 곧바로 제1자유로를 금방 탈 수 있어요. 위치가 그러니까 어쨌든 물류 지역으로서는 서울 접근성이 좋고 외곽순환도로도 지나가고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하고는 파주에서 출발하는 물류랑 일산에서 출발하는 물류가 그 비용 차이가 좀 있대요. 뭐 협회 뭐 삥 뜯기나? 하여튼 뭐 그런 차이도 있대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일산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물류 비용 차이가 좀 있나 봐요. 아무래도 뭐 거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거리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많이 무슨 난 비용 것 차이. 아니 파주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현재 파주하고 일산이 바로 붙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밖에 못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많이 먼저 파주가. 그래서 여기 과자동 일대랑 덕이동 일대가 되게 공장지대로서는 우수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땐 파주에 비해서는 입지적으로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공장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절대 농지니까 개발도 못 하는 거고. 두 개 일대가 좋다. 다시 또 들어갈게요. 근데 딱 산업단지로 묶어놨으니까 너무 좋네요. 자연 발생된 공업단지. 그래서 자연 발생된 곳이에요. 그래서 번역이. 성재공단이 있고 저기에 경매 물건이 꽤 괜찮은 게 있어서 조사 중에 있는데 제일 핵심이 뭐냐면 저기가 2024년에 손톱깎이 공장이 화재가 났나 봐요. 근데 그 소방차가 못 들어갔대.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양시장이 열받은 거지. 그래서 저기가 성장과의 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변경화를 지금 수립해갖고 공람 중인데 도로 6m를 9m로 늘려놨어. 와우. 그럼 다 맹지대요. 엄청 크네요. 큰 게 아니지. 어떻게 9m를 확보할 거야? 다 맹지돼 버리는 거지. 맹지가 된다고요? 더 도로가 커지는데? 6m를 접한 도로에 공장을 지을 수 있었는데 네. 그 조건을 9m로 늘어났다고. 아이씨. 그렇구나. 나는 도로 확장 공사를 해주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확장 못해요. 그게 아니고 접하는 도로가 9m여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땅은 다 쇠벽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다, 그러면 안 좋은 거네. 그러니까 저 주민들 지금 데모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할 줄 알았지. 오. 근데 저게 가장 저기 악화해서 지구 단위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네, 공람하고 있고 어머. 그리고 아나? 알기는 저 사람들이 지금? 잘 몰라 아직은 큰일 나겠는데? 주민들이 그러니까 일부 건축사나 행정사님들은 알아서 이렇게 소통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뭐 잘 알겠어. 셋백을 많이 해야 되네요. 많이 해야죠. 돈 다, 그러니까 돈 다 버려야 되네, 사는 땅에서. 그래서 저게 진짜 큰 허들이야. 그러니까 진입로를 막다른 진입로를 9m 확보하러 가면 그게 가능하냐고. 하여튼 기존의 산업단지 계획 도시하고는 사실 그 자연 발생 산업단지하고는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좀 사실 저런 게 필요하긴 하거든. 그리고 화재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알겠지만 근데 자산의 피해가 엄청 커지는 그렇죠. 거지. 개인의 어떤 재산에는 굉장히 큰 피해가 그래서 있네요. 저기 물건을 계속 조사하는데 저게 해결 안 되면 나도 못 들어가. 저거를 해결할 수 있냐 없느냐가 관건이긴 해요.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면 된다. 하여튼 그런 거고 저 일대 계획관리 지역의 공장들이 시세는 500에서 700 정도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렇게 기존의 가구단지와 노대어거리랑 성재공단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워낙 신도시 샌드위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주거가 들어가기 시작했나 봐. 90년대부터 2000년 초반부터. 그래서 1차는 덕이 1차, 2차, 3차라고 해서 300세대 미만의 2억대 현재 시세는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갔고 근데 제일 상징적인 아파트는 얘지 뭐. 하이파크시티. 환지 개념으로 도시개발을 진행시켰고 네. 5,000세대 넘고요. 아마 일산하고 파주도 포함해서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는 저기만 유일할 거야. 그리고 대단지고 현재 2011년도에 입주했고 최고 높은 층수는 29층이고 5,195세대고 30평대 아파트가 4억 5천인데 전세는 3억 5천. 그러니까 저쪽이 사실 가면 너무 싸. 경매로 사면 전세가 수준에 사지 않을까요? 너무 그 집
집이나 생활환경 이쁘게 괜찮아요? 해놨는데 괜찮아요. 위치적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그렇죠. 찾는지 너무 싸요. 그러니까 맨날 강남만 오르는 거야. 절로 가세요, 절로. 맨날 비싼 동네에 있으니까 집값 오르는 거잖아. 아니 저기 동산이 형님, 김동산 형님은 나 와이프가 자꾸 싫대요. 강남 가고 저기는 뭐 저기도 청량리도 싫다 그러시는 분이 다 보고 식사가래. 되게 웃긴다. 그리고 저기는 뭐냐면 웃긴 게 14년 때 지금 대지권 미등기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대지권 이슈가 있는데 이제 사고 팔 때는 문제는 없는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네. 아직 등재가 안 돼 있어서. 근데 그런 데가 많으니까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식사동 거기 거기가 연예인 아파트 단지죠. 거기는 수영장이 없을라나? 거기도 고급 아파트였는데 미분양으로 그죠? 그러네. 거기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근데 식사동이 저기보단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금 위치요. 더. 거기가 또 연예인 아파트로 유명하고. 거기가 아무래도 도시가 신도시니까. 거기가 조금 더 비싸다. 네. 하여튼 저기, 그래서 대단지 유일한 아파트인 거고. 그래서 과거에 덕이동은 공단이었었는데, 가구단지나 노대어 거리나 공단이었었는데, 이제 계속 도시의 개발 압력이 들어서면서 이제 주거로 이제 하나하나 변하고 있고, 그리고 딱 보시면, 그리고 여기 보셨어요? 네, 깜빡깜빡 세 군데서 하네요. 그래서 파란색, 하늘색 쪽은 왼쪽에? 어, 일산 더 센트럴. 일산 더 센트럴은 전에도 웃긴 놈이야. 인허가도 안 냈는데 벌써 돈부터 모집하고 있어, 쟤네들은. 그래서 그 고양시가 저거 아직 허가 안 됐으니까 투자주의보 올렸더라고. 오히려. 아, 요즘 좀 절차 좀 밟지. 땅 많이 매입했거든요, 쟤네들이. 뭐가 급해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 주택인데 뭐 좀 조합원 모집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주택이네요? 네. 하는 거고. 프로지오 센트럴은 이마트 부지를 때려 부셔서 이제 주거로 짓는 거고. 그래서 소규모긴 하지만 계속 주거 시설이 들어오려고 준비 중에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저기가 무슨 역일까? 데이터 센터네요. 데이터 센터가 저 주민들이 엄청 반대했는데 그래도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가 뭐 일부 혹자들은 뭐 혐오 시설 옆에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석재 공장이 나요, 데이터 센터가 나요. 데이터 센터가 주민들 입장에서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대부분 도심으로 들어가더라고, 데이터. 인력 수급이 힘들어서 그런가? 데이터 센터가 이 물 수급이 융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저기 물이 물하고 있나? 전기하고 데이터 센터가 대부분 대기업이 사가잖아요. 네. 그러면 저 원천지의 땅은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것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대기업이 들어오는 또 뭔가 그 앵커 시설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으면 그게 고급 정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원형지를 잘 개간해서 성토하고 뭐 토지 형질 변경해갖고 대기업한테 갖다 바치는 거지. 아, 이제는 비싸게 사라고. 그 용역까지 발주하실 생각인가요? 아니, 내가 사갖고 내가 팔겠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샀는데 그 대기업이나 정부나 이런 데다가 사가라고. 기획안을 내서 내가 그쵸. 가져가라고 네, 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와, 좋은 사업이네요.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가능하면은 저도 여기다 돈 넣고 저 좀 껴줘요. 남은 척 벌고 나서 남은 척 고민해보게. 먹고 항상 굉장히 객관적이야. 할 말 없게.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의외로 여기 비어있는 땅은 다 농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채워져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전철 경인중앙선 탄현역은 급행이고 1평균 1만 5천 명이 왔다 갔다 거리고 경인중앙선에서 3위 정도로 사람이 많은 곳이래요. 그런 거고 오른쪽 저 기차 모양 있잖아요. 가운데 정 가운데. 탄현역 말고 저 가운데 파란색 말하는 거죠? 저게 이제 3호선이 어쨌든 일산 대하역에 있는데 GTS 파주 운정역이겠죠. 거기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기다가? 그때 덕이동이 지나가면 저 가운데 전철이 생긴다고 하면 땅 가격은 엄청 많이 폭등하겠지. 저기가 그게 가능해? 창릉으로 빠지잖아. 창릉 가는 빠지는 길이 맞아? 이게 나도 익숙하지 않아서 네. 큰 지도를 봐야 돼. 예. 왜냐면 뭐 우리가 여기에 관심 있었겠어요. 이거 설계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 그런 것도 대화역이 알려주셨잖아요. 있잖아요. 대화역이. 대화역 있고. 여기 있으면 이제 여기로 가야 된다고.
운정역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장시켜야지 대하역을. 근데 이제 창릉이 어디냐고. 갑자기. 창릉은 이쪽이잖아요. 그거 봐요, 창릉까지. 창릉은 여기지. 가네. 그쪽 문제가 전혀 없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끄트머리니까. 대곡은 안 가고, 맞아. 그러니까 3호선이 이렇게 와갖고 대화역이면 가자를 들렸다 덕이를 들어가서 갈 것인지 곧바로 갈 것인지 한 4, 5년 전에 거론했다가 사업성 없다고 해서 좀 무산된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여기 인구가 더 늘어나면 아직 개발 안 됐잖아요. 파주 신도시 절반만 됐잖아요. 그러면 또 사업성 나온다고 연장시켜 줄 수도 있으니까 저기를 그러면 이제 힘들어 보이는데 그건 말고 어쨌든 지금은 무산된 상태예요. 하여튼 위치가 여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원래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거론이 됐겠죠, 그죠? 그런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하이파크시티를 투자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여기까지 와서 아파트 투자야. 이 비어있는 땅이 요거밖에 없어요. 황토세.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은 벌써 다 개발돼서 공장으로 변했고 생산관리 지역이 그나마 공장으로 변할 수 있는 땅인 거고 호가는 150에서 200만 원인데 그건 호가인 거고 땅이야 뭐 정가가 어딨어 싸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팔아먹을 수 있는 게 허가까지 내면 한 240, 250이면 팔아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거고 생산관리 지역이고 마지막 개발지. 저거 개발되면 없어, 저기는 이제. 논밭은 정부가 뭐 수용해갖고 신도시를 만들던지, 개인이 개발할 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공장 60평이 적게는 평당 2만원, 마당 있으면 4만원 이상은 충분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덕이동 일대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은 땅이 없으니까, 우리는 원형지를 사서 공장화 시켜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은 벌써 공장이 다 들어갔고 조금만 싸면 다 사간대 사람들이. 실제 공장 하실 분들이. 근데 나머지 남아있는 땅은 저 생산관리지 땅 저거를 조금 싸게 사서 공장화 시켜서 그래서 규모는 60평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300평에 60평 건폐율 20%니까 그 정도 규모로 큰 땅을 사서 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판매하면 수익성이 좋을 것 같고 250이면 한 7억 5천 하더라고요. 총액이 판매금액 한 공장 하나 판매가가. 근데 대출 받으면 어차피 대출 많이 하잖아요. 제조업 사장님들은 자기 돈 1억 5천 들어가요. 대출 상품도 좋은 게 많더라고요. 자기 이제 일반 산업군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얼마에 사는 거는 내가 여기서 오픈을 못 하는 거고, 그건 별도 얘기인 거고. 저거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이제 몇 번 저런 거 보러 갔을 때, 제일 경쟁자는, 신규 산업단지들. 신규 산업단지는 지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이걸 뭐라 그래? 원래 있는 산업단지라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단이죠. 원래 산업단지가 있다면, 자연 산업단지가 있다면, 계획 산업단지는 정부에서 지원이 많고. 산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용적률 건폐율도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두 가지가 좀 경쟁이 되더라고요. 근데 입점 제한이 되게 심하잖아. 그래서 거기는 대신에 입점 제한이 있잖아요. 그 입점, 그 권역별로 어떤 뭐 A- 뭐 블록별로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또 그 업종에 맞추면 뭐 금리라든지 그렇죠. 세제라는 혜택이 또 있어 버리니까 그걸 또 선호하는 부분들이 이 친구들의 그 자연적으로 자연 산업단지의 그 경쟁자더라라는 게 궁금해요. 경쟁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물론 더 스터디는 해야 되고 저야 뭐 공장 투자도 나의 거의 초보자 수준이니까 나도 기본적으로. 근데 그 수요층 자체가 틀리고 투자자 입장에는 뭐 산단 자체를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보통 창고 수요, 식품 공장, 제조업 공장, 영세형 업종들은 그러니까 일반 규모 있는 공장이 아닌 영세형 업장들은 다 이런 산단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곳을 볼 때 보니까 그 파주이냐 뭐 일산이냐에 따라서 규모를 잘 설정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60평.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작은 평형대가 잘 쪼개서 파는 게 더 좋은지 알았어요. 내가 이제 공급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팔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게 더 많고 큰 평수가 또 오히려 없어서
큰 평수가 더 가격을 쳐주고 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역마다 틀릴 것 같은데 저 지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0평에 건물 연면적 60평에 마당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생산관리 지역이 더 나. 계획관리 지역은 40%잖아요. 건폐율이. 그러니까 마당이 잘 안 나온다고요. 그만큼 우리는 싸게 팔면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 지역은 오래된 공단이다 보니까 다 낡았어. 그거 좀 빡빡해. 그래서 저기의 경쟁 상품은 너무 큰 것도 안 맞아. 그래서 또 이렇게 살 사람 없으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300평에 건물 연면적 60평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당까지 나온. 근데 생산관리지는 어쩔 수 없이 건폐율이 20%니까 마당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7억 5천 정도는 300평 그러면 곱하기 250이죠. 뭐 더 싸게 팔면 좋겠지만 뭐 팔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품을 만들어내면. 큰 거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이거는 뭐 프로젝트로 같이 큰 거를 하나 딱 그 거점 그 지역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큰 거 원하는 분들은 초이스가 없어서 그걸 그쵸? 더 주고 사는 경향도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수요자 입장이라고 하면 어딘가는 사야 되는 사람 입장이라고 하면 그 제조 사장님들은 자기 돈 1억 5천 들어갈 거라고. 7억 5천짜리라고 해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네. 80%는 그냥 나올 거니까. 그리고 땅 300평을 갖고 있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생산관리 지역 몇 개 안 남고 누가 봐도 저게 왜 생산관리 지역이야?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 시켜줘야지. 그 가능성도 높아.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제조 사장 입장에서는 그래 뭐 내 돈 1억 5천에서 2억 들어가서 내가 땅을 소유한 상태에서 내가 장사한다고 하면 어때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좋죠. 나야 뭐 훨씬 싸게 사서 그렇게 만들어서 엄청 남겨먹고 팔겠지만 어쨌든 그 소비자 어쨌든 좋은 입장에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분명히 그 60평은 어떻게 볼 때는 저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바닥 평수가 최소한 요구돼 어느 정도 이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60평은 너무 집도 아니고 공장집은 좀 작지 않나. 아니요. 저도 확인해 봤는데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으로 따지면 원룸형이래요. 60평이 공장이 그렇죠. 그렇게 비율을 하더라고요. 그렇겠네. 원룸형이야. 너무 작아. 근데 저평형대 수요가 가장 많대요. 그래요. 그래서 뭐 온라인 촬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뭐 전시장이라고 해야 돼. 뭐 창고 겸 뭐 이렇게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스튜디오. 스튜디오. 그런 것들도 활용도 많고, 창고 수요도 그렇게 많대. 그렇겠다. 그러니까 일단 공장 제조업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수요를 넓힐 수 있네. 그쵸? 그렇게 좀 좁게 해놓으면. 창고, 제조, 뭐 손톱깎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생활에 쓰는 거, 뭐 밥 주고 뭐 그런 분들이 되고. 그렇겠네요. 조금 더 수요를 넓힐 수 있네. 범위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 재밌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이테크 같은 게 지금 3억 5천이고 전세가 매매가 4억 5천이면 1억 투자해서 아파트를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올라봐야 더블 오르려면 한참 걸리는데 땅은 더블이 되나요? 더블 이상 될 거라고 판단하고 현장에 갔었는데 금액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잘못하면 내가 지옥으로 가겠더라고. 저 9m. 9m. 6m 접해 있어요. 도로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네. 그럼 난 맹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안 알아보고 이 지금 뭐 경락가 내가 받아오는 가격만 보면은 큰일 나는 거네. 그리고 싸게 해서 싸게 산 게 아니네. 그리고 이게 자연 배수로였는데 그게 또 뭐 차단돼 갖고 인허가가 취소됐었대요.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고 해갖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들어갈 거고. 근데 현재까지는 지자체 주무관 만났더니 땅 확보해야 될 거에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남의 땅인데 그거 어떻게 확보해?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내용이야.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고요. 여러분들 이제 공장 같은 경우 볼 땐 저희하고 함께 하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여기에 공장 거래할 때는 공장 기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실 거죠? 그것까지는 내가 스터디에서 아직 나도 뭐냐면 원형지를 투자는 많이 해봤지만 공장이란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거지 공장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지어져 있는 걸 갖고 오는 건 좀 너무 오히려 더 볼 게 많아서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공장을
매입할 마음 있어요? 나 없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이제 공장 옛날에 우리가 볼 때는 기계값 가지고 막 맨날 그쵸, 뭐 실랑이 자작곡, 하잖아요. 예. 이게 뭐 2억짜리냐 2천짜리냐 가지고. 근데 내가 하는 거는 이 원현지 땅을 잘 만들어서 공장이든 착고든 저기다 아파트를 짓던 데이터를 센터 짓던 그렇게 해서 팔아먹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저는. 폐기물도 물어보시길래 그런 그 산업 폐기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공장을 인수하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거는 폐기물 때문에 가격이 하도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은 또 노림수가 있군요. 네. 공장 투자할 때 어디다 포인트를 둬서 얼만큼 돈을 벌 수 있을지 우리 김동산이 형님과 함께 공부해서 투자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끝내면 되나요? 네, 근데 우려스러운 게, 난 공장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새로운 어떤 투자의 방향을 한번 스터디해 봤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스텝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를 짓고요. 네. 댓글, 공유, 우리 구독 이런 거 부탁드리고 아래 보시면 우리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강의로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